오늘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다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장중엔 또 중국의 변수,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매 영향으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참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가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만큼 오늘 시나리오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또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증시 상황, 그리고 끝내는 유종엠이죠. 급등으로 마감입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과 함께 또 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봐야 될런지 오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대로 78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오름폭을 키웠던 것은 시가총액 안에서의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 여력이 지수를 견인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4%, 에코프로 3%, 그리고 삼성, SDI까지도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코스닥 안에서는 좀 든든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좀 잘 갈 수 있을지는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음으로는 합병 관련한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합병 얘기가 장밋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입니다. 셀트리온은 6%, 셀트리온 헬스케어 7%대로 67,200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셀트리온 합병이 되게 되면 시가총액에 대한 예상이 40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큰 규모의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도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월 28일 이 합병에 대한 계획들이 나타날 예정인데요. 과연 흐름들은 계속 견고하게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사실 어제부터도 부각받았던 섹터인데 일단 푸틴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주가는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심정지설에 대한 제기 대 진무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종료 기대감이 주가에도 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지트가 상한가 같고요. 다날은 21%대,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 모두 다 9%, 8%대로 강세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자, 비트코인 계속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면서 관련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하나씩 보시죠. 네이버가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 수주에 대한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지금 살펴보시면 포시에스, 솔트웨어, 나무기술 다 관련주로 묶입니다. 시간으로 거의 가장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공장, 그리고 또 사옥, 매각에 대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별적 모멘텀으로 9%대 등락률을 보이며 시간의 특징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워낙 시간 외에서 YTN 같은 종목도 오늘 장중에 좋았지만 이런 특징주들 한 번씩 더 점검해 주시면서 내일 시장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뵙게 되는 게 몇 년 만인가요? 한 1년 만인가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이데일리 방송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앵커님이랑 한 거는 정말 오래된 것 그쵸, 같아요. 정말 네. 몇 년 만에 재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통해서 이제 또 우리 그린 의상 컬러로 색상도 이제 맞췄습니다. 네, 뭐 저희가 맞추진 않았는데 어떻게 또 텔레파시가 통했죠. 네. 자, 시장에 또 이렇게 또 전문가님이 나온다고 해서 또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시장이 오늘 살짝 좋기는 했는데 네.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다시 사도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도 될까 아니면 사면 안 될까? 지금 샀는데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건가요? 종목이 더 이상 주가가 안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증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하락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신호를 시장에서 주는 그런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이제 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하락장이 지금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끄트머리에 와 있을 때 가장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샀다가 또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시기상으로는 막바지인 건 알겠는데 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여기서 급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들을 꼭 챙겨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전략과 그리고 섹터와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지금의 장세에서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전략과 종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너무나도 막힘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를 알리는 신호탄 아니 어디서 그걸 본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원 없이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단타장인 전문가님 많은 종목 상담 봐주실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오늘의 시장을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그의 시각으로 보는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딱 뒤에서 보면은 이런 기사를 들고 오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뭐 헤드라인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뿐만이 아니고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이 있어요. 뭐죠?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정말 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 혹시 알고 계신 게 전쟁 있으실까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쟁. 전쟁이 있고 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또 고금리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돈이 이제 비싸지니까 투자를 다들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주식뿐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이 다 얼어붙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불경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뭐 불경기라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뭐 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살이 쪽 빠지셨어요, 전문가님도. 저도 증시가 안 좋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모두가 저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저도 돈을 많이 벌어요. 서로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저도 정보와 이제 함께. 그 모토가 투자자들을 돈 벌게 해줘야 나도 부자 된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진짜 역시 선한 영향력. 그렇죠. 좋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돈 버셔야 저도 돈을 벌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거기까지 갖고 다시 돌아오시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전쟁과 고금리가 있고 불경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가 가면 하나는 좀 긍정적인 것들이 오는 게 있잖아요. 불경기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물가가 싸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사면 가성비 찾게 되고. 또 박리담회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전쟁 때문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이라든지 고금리 불경기가 다 합쳐져 버리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일시불로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안 좋은 일은 그냥 이게 와,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도 되는데 자꾸 때립니다. 그게 요즘 같은 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역시 주식하면서 인생을 배운다고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같이 겹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경기니까 저는 전쟁도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네. 경기가 좋았으면 글쎄요, 전쟁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전쟁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뭔가가 파괴가 됐다라는 거고 필연적으로 다시 또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끝날성 싶으니까 또 중동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사업성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재건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해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푸틴 심정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뭐 푸틴이 사망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망했던 안 했던 전쟁은 계속돼 왔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뒤에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돈의 파이, 사업성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사업은 올 수밖에 없는 미래예요. 결국에는 오는 미래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증시 핑계를 대면서 떨어뜨릴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증시 하락이 끄트머리 시기상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분할로 매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평균 단가가 이제 그 중간으로 수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대로 밀어 올리게 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재건 관련주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이제 지금부터 수익을 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온 게 하나 있는데 화면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오늘 코스피 지수인데 뭐 지금 끄트머리에 우리 앵커님 쪽에 네, 이쪽에. 있는 캔들을 보게 되면 여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캔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딱 양봉을 달아주는 모습. 이럴 때 이제 하방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반대 매매 얘기도 많이 네, 나오는데 네. 저가 매수세,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들어올렸다. 보통 바닥을 알리는 신호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워낙 많이 속았어요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네. 바닥을 알리는 신호다라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죠. 네, 확인해 봐야 되고 결국 가봐야 알아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잘 버티는 섹터나 무너지다가 반등을 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다 떨어지고 대세 상승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급등을 알리는 대세 테마. 그러니까 신호탄을 알리고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장의 이제 하방을 이겨내고 올라갈 때 주체했던 주도 종목들과 섹터가 뭐였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섹터나 종목들을 지금부터 사모으거나 매수하고 기다렸을 때 가장 먼저 시장이 올라갈 때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혹은 지금 네.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차라리. 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할 때 내 종목은 안 올라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가는 애들부터 가요. 떨어질 때 버텼거나 살짝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줬을 달았었거나.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섹터. 그리고 어떤 섹터냐면 제가 준비한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각이 됐던 게 뭘까요? 아까 이슈에서도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다음 자료로 준비한 요 종목들. 건설기계 쪽이에요. 인프라라든지 재건.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히림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오롱 글로벌 바로 네. 아래에 있는 종목이 상한가 가고 이제 급등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네. 오늘도 또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 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밥캣, DY파워, 진성TC 이런 종목들은 건설기계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을 받는 게 좀 적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이고. 이렇게 보이는. 네, 여기 네.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러네요. 테마성을 좀 더 네네. 많이 받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건 좀 성향 차이예요. 그쵸, 내가 사람 조금 더 길게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위에 위에 있는 거. 가고 그렇죠. 단기로 본다면 여길 가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뿐만 아니라 조금 길게 봐도 여기도 괜찮아 보여요. 전반적인 좋습니다. 섹터 자체에 연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대장주나 좀 강력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요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요 위쪽 현대건설기계부터 여기 진성TEC까지 네. 현대 에버다임 정도까지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실 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좀 더 급등락을 하는 애들이라 변동성이 좀 커서 들어갔다가 또 갑자기 막 무슨 10몇 프로, 20몇 프로 급락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네요. 최근의 흐름도 그랬고.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분할로 잘 담아야 되는 친구들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돈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 두산바켓 위로 세 종목은 또 우량주라서 변동성이 여기 아래쪽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올라갈 때 이 건설기계랑 인프라, 재건 관련된 섹터가 부각을 받고 돈을 쓸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시장이 올라가면 지수 추종에서 어차피 같이 가는 섹터니까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테마나 강력한 상승이나 급등을 보려면 여길 보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반도체 쪽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죠. 네. 근데 반도체도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첨단 트렌드를 좀 쫓아가야 따라가야 되는데. 돼요. 따라가야 그렇죠. 돼요. 네.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메모리의 시대는 갔고. 이제 갔죠. 예, 여기 이제 또 나오잖아요. 요새 대세 뭘까요? 최강자 AI 그렇죠. 이제 봐야죠.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진짜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네. 혹시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좀 체험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 그 로보월드 갔다 왔거든요. 로보월드요? 네, 2023 로보월드 가가지고 네. 그 로봇들 그 로봇들 4개 달린 사족 보행으로 네, 이제 막 사적보행 하는. 그거 보고 얼굴 보고 사진도 찍고 아. 하고 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유진 레인보우 로봇도 로보틱스. 보고 네, 야. 다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쪽 공부를 안 하면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로봇 관련주가 정말 많이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로봇주를 하나만 꼽으라 하면 로봇을 꼽고 싶어요. 특히나 뭐 AI 관련한 그렇죠. 또 로봇도 AI가 다 연동이 되는 거고 반도체 쪽이랑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거라 네. 로봇은 솔직히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AI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보고 싶다 하시면 AI 구동칩이라든지 뭐 로봇과 연결되어 있다거나 뭐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최근에 또 부각 많이 되고 있는 종목 뭐 곁들여서 설명하자면 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많이 움직였던 이수페타시스, 하나머티리얼즈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차트 가져오신 건가요? 그렇죠. 오늘도 네. 지금 딱 시장이 무너졌다가 반등 줄 때 딱 야,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반도체. 양봉의 긴 장대로.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이런 네.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시장이 회복될 때 강하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세요.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거 고소공포증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찍어도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분할 매수. 역시 예. 한 번에 가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에서 실패하기가 어렵고 지금 안 가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시다면 차분히 분할 매집을 하시되 종목 교체를 하기에도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이제 뭐 경기라든지 이런 또 금융 공부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같이 보는데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갈아타기 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우리가 2, 30억짜리 아파트나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떨어질 때 사셔야죠. 근데 5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지면은 1억이 떨어진 거지만 25억짜리가 20억으로 떨어지면 5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죠. 종목도 똑같아요, 주식도. 이럴 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찬스예요. 갈아타기를 이때 잘 해놓으시면 그간의 실수를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의 손해를 빠르게 복구하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하락장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기회로 작용하는 게 바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이라서 내가 너무 어렵고 잠깐 시장을 떠나 있을까? 안 돼요. 단타장인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 매매는 안 하더라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먹이를 낚아채는 맹수가 여러분들 지금 먹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한눈 팔고 있습니까?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안 찍어도. 떨어지고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혼자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언제 찍어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게끔 이제 하단에 또 QR코드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딱 들어오시면은 노란톡에서 제가 상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리더로서 역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기도 잘 하셔야 돼요. 갈아타기 할 만한 종목도 다 준비해놨어요. 걱정 마시고 오시라. 아직 휴대폰 카메라 안 꺼내신 분들 얼른 꺼내셔가지고 여기 QR코드 찍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계 구몬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혹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 종목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망주 좀 볼게요. 뭐 주도주로는 나 건설기계 좋아요 많이 얘기해 주셔서 유망주 안에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아까 차트로도 뭐 이렇게 쭉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네. 엄청 많았어요. 그 안에 현대 에버다임은 왜 또 특히 보고 계세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야 되나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그렇죠. 아쉽죠. 그래도 괜찮아요. 또 들어오시면 네. 노란톡방에서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긴 얘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노비를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 그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거면 큰 곳에서 해라. 그죠. 화장실 청소를 해도. 네. 건설기계 중에서도 현대 에버다임 앞에 뭐 붙어 있죠? 현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기업을 투자할 때도요. 대기업에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거나 대기업이 전개하는 자회사의 그 산업을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독으로 건설기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현대 쪽에서 전개하고 있는 건설기계 혹은 다른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건설기계 관련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잘못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뭐 다른 예시지만 제약바이오 또 장안 좋을 때 다들 악재 뜨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 폐지된다 말 많았거든요. 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하락장인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안 내려와요? 그게 삼성이 붙어서죠. 당연하죠. 네. 이게 과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 삼성이 없었다면 저는 아하. 글쎄요. 그렇네요. 네, 앞으로 저는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좀 괜찮게 보고 밸런스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네. 종목은. 좋은 친구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도 꽤 괜찮고 그다음에 좀 안정성도 챙겨갈 수 있는데 변동성만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락이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에 비해 심하니까 분할 매수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골랐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서 제가 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한 또 대부분의 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대 에버다임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보내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서 여러분들 7667 누르고 들어오세요. 종목 상담 저희 실시간 봐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이튼 공략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의 힌트 전해주세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재건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인프라 쪽으로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데모가 될 수 있는 큰 엄마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정말 강력한 시세를 이전에도 분출했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썩어도 준치라고 한 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은 이번에도 또 부대장주 역할 정도, 최소한 강한 시세 정도는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데모가 될 만한 과거의 대장주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데모가 될 상인가? 여기에 관련한 관련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그러면 50억만 벌자님, 야 50억만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이어도 더 좋죠. 대한광통신입니다. 1,820원 매수가의 비중은 한 30%입니다. 제가요,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재료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수한 이유는 뚜렷하고요. 그리고 손실난 지금 퍼센테이지도 뚜렷합니다. 네. 자, 이거 뭐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또 마냥 지켜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갈아타기 하기에 되게 좋은 딱 시기거든요. 좋다. 그쵸.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갈아타기 못 하거든요.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라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계속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러다 살짝 반등 줄 때 이럴 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재료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걸 볼 거면 사실 대한광통신 말고 더 좋은 종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목적성을 따졌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뭐 네옴시티 재건 인프라 이런 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저는 대한광통신보다는 그 재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의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섹터라든지 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료에 대한광통신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요. 그 다른 섹터가 뭐냐면 이제 건설기계 쪽이죠. 재건이라든지 뭐 데모, 해인, 뭐 많은 종목들이 히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이 이슈를 보시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종목들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제가 현대 에버다임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단기간에 한번 수급을 보여줄 만한 그런 종목도 한 종목 준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에버다임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정말 괜찮은 좀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 그 종목까지 한번 노란 톡방에서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광통신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목적성과 종목이 완전히 제대로 일치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좀 뜨개질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뜨개질 공방에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수 하는 데를 가시는 느낌? 아니면은 이제 뜨개질을 하고 싶은데 실 뽑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실 뽑는 거랑 뭐 뜨개질이랑 관련이야 있겠지만 제대로 내가 그 뜨개질하는 실력을 늘리실 거면 뜨개질 교육을 해주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노출이 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대한광통신은 물론 이제 영향을 받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크게 무너졌던 자리
직전 최저가 수준을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2주에서 이제 한 달 안에 현재 제가 그어드린 구간 있죠? 이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됐던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좀 종목 교체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추세가 깨졌을 때 좀 과하게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좀 더 이제 급락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 지금 표시해드린 가격대가 이제 1,38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1,2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1,280원 가격대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좀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하시면 종목 교체를 좀 고려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1280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 그때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방향성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조건 수익 실현하겠다 님의 사연이에요. TYM 8,800원 매수가 비중은 25%입니다. 저 지금 손실 마이너스 40%예요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있는 종목이고 비중 한 25% 담고 있어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3년 내로 무인 농사가 가능해진대요. 자율주행 농기계에 네. 시작을 이제 박차를 가했다. 네. 그 종목이 또 그런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도 수확량도 많고 좋지 않을까. 그러나 또 네. 반대적으로는 그러면 또 이제 인력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네, 이 종목은 그렇죠. 잘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청년들이 농사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될까? 사실 좀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결국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쪽은 다 이제 로봇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AI 자율주행 이런 쪽이 다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이제 측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TYM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곡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연재해 그리고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 곡물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파묘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섹터들도 부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같이 또 부각을 받는 종목이니만큼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 구간까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지수 무너지면서 더 과하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또 최근에 액면병합과 무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주가를 털어내는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최근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권리락 이제 액면병합 한 다음에 무중이 이제 끝난 이후에 여기서 말아올리는 시점에 한번 추매를 시도해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이제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라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부근 혹은 그 위로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들어 올릴 때 일봉상으로 한번 추매 구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기준금리가 좀 인하되는 시점부터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금리가 이제 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지금 일봉상 추세를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업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 너무 이제 심려하지 말고 들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홀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 프로님도 TYM 들고 계시는데 잘 한번 공략할 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초롱초롱 어피츠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19,500원 매수가 비중은 20%예요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났던 종목도 있는데 뭐 수소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어요. 제주바람으로 청정 수소 생산을 본격화하겠다. 뭐 수소하면 사실은 수소 같은 남자 단타장의 전문가님 아니었습니까? 암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소 같은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수소 이슈도 있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관련된 또 맞아요. 사업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기차가 이슈가 된 것도 다들 이제 친환경. 이 친환경 키워드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친환경 이슈랑도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원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탈원전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다시금 이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유가를 오래 돈벌이로 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원유를.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을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이랑도 접목되는 게 또 수소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 투자로 저는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셨다면 그대로 좀 장기로 보셔야 되고 다만 좀 생각보다 길게 보셔야 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너무 이제 좀 오래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종목이다. 근데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수혜를 노린다라고 하면 전 로봇이라고 보고 이쪽은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슈가 나온 게 없고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올 거는 알고 있지만 계속 좀 기다림으로써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시간을 좀 투자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추세 깨지면 나는 좀 물량을 줄이겠다 하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12,500원 가격대에 작년 이제 그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12,500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물량을 전량 손절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을 시켜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애초에 나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고 그렇게 가져갈 의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추세가 깨지더라도 그대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조언을 드릴게요. 전기 투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는 시청자분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써닝님의 사연입니다. 써닝님이네요. 위지트 1,590원 비중 10%예요 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사실 이제 좀 된 것 같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암호화폐 들썩이면 상한가 같지만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야, 이거 한 두세 번 더 상한가 가야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이런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큰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강심장만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거 할 바엔 그냥 그 비트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그냥 직접 하시는 게 저는 더 다이렉트가 낫다라고 낫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이제 종목을 투자하셨으니까 애초에 이제 변동폭 자체가 크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 테마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가치 투자 개념이 많이 약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슈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급등 랠리를 보여줄 때 내일 아마 갭을 띄울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남은 잔량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그 이슈에 발맞춰가지고 빠르게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고액으로는 절대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하시라 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잘 조언에 맞게끔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냥냥님 사연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요. 22만 9천 원. 우리 단타장애 전문가님 사진을 우리 50억 벌자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셨어요. 이야. 많은 인증샷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좀 복귀하셔가지고 이런 사진 귀해요. 네이버고요. 22만 9천 원, 비중 5%. 본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 지금 높은 가격대로 샀기 때문에 손실권에 있으니까 조금 나는 탈출하고 싶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보면 거의 뭐 5% 가깝게 올라갔으니까 전문가님 네. 열심히 하면 좀 그래도 본전 탈출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게 너무 이제 좀 꼭지에서 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새 카카오 안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기사만 나오고요. 주가 떨어질 땐 자꾸 안 좋은 기사만 나와요. 그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는 한데 사실 증시가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 과하게 올라간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랑 거의 좀 짝꿍 수준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같은 종목 같이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고점 찍을 때 카카오랑 같이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하락을 보여줬는데 저는 다시금 또 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는 좀 설 자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다음 상승장 때는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좀 천대시해왔던 좀 소외받고 있던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조선이나 건설기계, 철강, 뭐 자동차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 때는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여기까지 많이 올라오게 해주었던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 시장이었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좀 판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돈이 대부분이 이런 그 인프라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인프라 쪽으로 돈이 많이 안 쏠렸습니다.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만한 판이 안 깔렸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 판이 깔렸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불경기가 왔었는데 그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썼던 카드가 바로 이제 금융정책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그냥 다 풀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는데 지금 또 불경기가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금리를 다시 낮추는 전략을 써야 되느냐? 그러질 못해요. 왜냐면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불경기를 해결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금융정책입니다. 금리정책인데 돈을 푸는 거죠. 금리를 낮추거나.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재정정책입니다. 사실 금리정책은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건데 이제 재정정책은 거의 그 정부 쪽에서 많이 힘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랑 한국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힘을 써줘서 경기를 살렸다면 코로나 때는 이번에는 정부가 나설 때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중동의 네옴시티, 그다음에 전쟁 이후의 재건까지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재정정책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어디 갑니까? 중동 가서 지금 수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프라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것 같지만 돈의 흐름이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네이버는 좀 과거의 돈의 흐름을 맛본 종목 중에 하나다.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를 제가 2017년도에 여러분들 집까지는 아니고 차는 파셔도 된다. 차 팔고 카카오 찍어라. 제가 코스닥 150일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코스피가 있죠. 저는 이제는 좀 찍을 만한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5만 원 손절가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인프라 쪽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인프라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샵 3772번 단타장인 보내주세요. 자, 오늘 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는 우크라 재건 사업의 데모가 될 상,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힌트는 제가 오늘 이제 또 준비해온 이 데모가 될 상 말고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과거에 정말 대장주격으로 주가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컸던 종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떨어질 때도 정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질 때 정말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많이 오르기 전에 이제 막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초반에 매수한다면은 그때 딱 그 시기에 매수한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설기계나 인프라 재건 이슈가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딱 초입이거든요. 지금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대장주를 찍을 수 있는. 나중에 가면 너무 높아서 또 낙폭이 크기 때문에 큰 돈 찍기도 어렵고 또 공략을 할까 말까도 많이 망설여져요. 후속주를 자꾸 공략하게 되지. 근데 아시죠? 가는 놈이 더 잘 가고 제일 잘 가고 그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고 대장주 떨어지면 똑같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주가 그 섹터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 있게 찍어볼 수 있을 종목, 변동폭이 가장 큰 종목이었다는 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힌트로 제시하겠습니다. 주가 변동이 좀 강력한데 세 번째 힌트는 또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해외에서가 더 잘 나가는 종목인가 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우물한 개구리로 있으면 안 되니까요. 또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물론 좋은 나라지만 내수로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인프라라든지 시장 장악력을 통해서 우리가 노려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한국 홈쇼핑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더 인구가 많고 좀 더 큰 파이의 시장에서 놀게 되면 훨씬 더 큰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오늘 종목 한번 잘 맞춰보시고 종목까지 받아가셔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요즘 노란톡의 시청자분들이 방송 너무 좋아요. 다시 TV에서 보다니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또 시청자분들이 데모입니다. 데모가 될 상인가요? 뭐 얘기도 하고 종목 상담 진짜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데모 얘기가 되게 많고 주모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주모예요, 데모예요? 정답은 이제 주모를 부르는 데모가 아닐까. 너무 좋았습니다, 멘트. 네. 네. 이제 여기서 또 수익 한번 나면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들 주모 한 병 더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가격 축배를 전략. 드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저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데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종목이에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따끈따끈한 종목.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상장한 지 그리 오래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모를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 여기가 이제 끄트머리거든요. 상장했을 때 이제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쫙 무너졌다가 월봉상 여기에서 다시 이제 들어 올린 자리가 2022년 작년 바로 재건 이슈가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시들해지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딱 구간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이때가 바로 이때 상장했을 때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초가 이하 공략해 보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충분히 전 그 위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9,500원 제가 지금 잡아드린 여기 바닥 구간으로
잡고 진행해 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0원, 손절가 9,500원으로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일의 라인업 그럼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은 매크로 투자 전략을 이용한 종목 발굴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